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속담이 있지만 이럴 때 팔이 안으로 굽으면 정말 곤란합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비 오는 어두운 밤에 한적했던 사거리 인근에서 갑자기 차량 정체가 발생하는데요. 도로 위에 한 여성이 보입니다. 영상 보면서 어떤 일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널목에요. 한 여성이 보입니다. 지금 검은색 우산으로 가려져 있는 이 여성이요. 쉽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오토바이에 치인 건데요. 그런데 영상상으로는 이 가해자를 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여기는 사고 현장에서 2km 떨어진 곳인데 바로 여기서 가해 오토바이가 발견됐다고 하네요. 아하. 지금 그러면 저 영상에는 가해자, 즉 가해자가 탄 오토바이는 지금 저 영상에는 확인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미 이제 경찰이 현장에 왔을 때는 가해자는 현장을 떠난 상태였고요. 아하. 그러니까 한마디로 뺑소니 사고를 당했던 겁니다. 아하, 이렇게 되면은 뺑소니범을 잡느냐, 그리고 이게 관건인데 지금 영상에 보셨듯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고 주변이 훤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앞서 우산을 쓰고 있었던 걸로 봐서는 당시 날씨가 비가 추적 내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오윤성 교수님, 저 뺑소니범을 어떻게 잡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 일단 그 사고를 낸 사람이 10대 피해자인데요. 네, 10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치 12주의 중상을 피해자에게 입히고, 아하. 원래 이제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은 피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구호 조치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뺑소니를 쳤습니다. 아하. 근데 사실은 이제 왜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네. 하면은, 평소에 이제 아버지가 운영하는 가게에 무면허로 이 오토바이 운전을 해왔다는 거죠. 뭐 배달 일을 했었나 봐요. 네, 배달 일을 아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이제 어떤 사고 처리를 하게 되면은 네. 본인의 어떤 그 무면허 운전 자체가 아하. 밝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도주를 한 건데요. 네네. 지금 이제 좀 증거인멸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 불필요한 행동들을 한 것은 네. 추적을 따돌릴 목적으로 해서 사고 현장에서 약 2km 떨어진 거기에서 한 여고 앞에 오토바이를 버리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그게 바로 앞서 영상에 본 풀숲이 많은 그곳에 버렸군요. 그렇습니다. 아하, 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도 이 사고를 낸 10대 피의자가 오토바이를 도색을 하고요. 네. 그리고 쓰고 있던 헬멧을 버리는 등 여러 가지 증거인멸을 시도를 했는데 네. 경찰은 119 구급차의 그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서 탐문 수사를 한 끝에 네. 사고 발생 22일 만에 이 네. 10대 피의자를 검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아하. 지금 보면은 119 당시에 출동했던 119 구급차에 있었던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글쎄 뭔가 여기에 이 단서가 될 만한 어떤 흔적들이 이 블랙박스에 정말로 기적적으로 남아 있었나 봐요. 그걸 토대로 계속해서 탐문, 영상 분석 이걸 통해서 역시 우리 대한민국 경찰분들 끈질깁니다. 사고 발생 22일 만에 뺑소니범을 검거를 했는데 앞서 오윤성 교수님 설명해 주셨지만 홍순빈 아나운서 정말로 증거를 인멸하려고 별의 별짓을 다 했어요. 이 뺑소니범이. 그렇습니다. 무면허의 신호까지 위반하고 좌회전을 하다가 이 사고를 낸 이 10대가 붙잡혔는데 전치 12주면은 정말 또 어떤 속도로 대체 지금 이 피해 여성분을 지금 들이받은 거예요. 정말 이거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렇습니다. 딱 보기에도 피해 상태가 어느 정도 있었을 거라고 보이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네. 달아난 건데 이 10대가 잡혀서 조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면허 운전한 게 적발될 게 걱정이 돼가지고 두려워서 아하, 도망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헬멧도 버렸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헬멧이 밝은 색이었는데 네. 그것 때문에 경찰에 추적될 것 같아가지고 하하. 버렸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데 머리를 쓰지 말고 오히려 그런 생각으로 경찰에 자수를 했으면 그리고 구호 조치가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랑 헬멧을 버리고 이제 집으로 버스를 타고 귀가를 한 거예요. 정상적으로 피해자는 생활을 했어요. 집에 있다가 뭐 가게도 갔다가 근데 아버지한테는 이제 아버지는 이제 경찰에 자수를 해야 되지 않냐. 처음에는 그러니까, 도망가라고 네. 하신 건 맞는데 그쵸. 그 잘못된 것 괜찮겠냐. 같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절대 안 잡힌다. 걱정 안 해도 된다. 확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얘기는. 어떻게 경찰이 날 찾겠냐. 오토바이를 이제 도색을 해서 예. 가져왔더라고요. 근데 그동안 그 오토바이는 고구에 냅두고 그다음에 이제 수리를 맡기고 도색을 해버린 거고 주도 면밀한 거죠. 그 자백 받은 게 9월 15일이고요. 또 수사 중이고 통치할 예정이라서. 하하, 최명기 원장님. 중간에 여기 들어보니까요. 처음에 도망가라고 했답니다, 아버지가. 이게 도망가서 끝날 일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정말로?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되게 순간적으로 굉장히 자식한테 미안했었을 거예요. 아하. 만약에 이 아들이 아버지 가게에서 오토바이를 배달한 게 아니라 아버지 몰래 무면허로 남의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났으면은 그때 아버지 반응은 좀 달랐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미안했었을 거고요. 결국 모든 상황을 본인이 만들었다고 생각했던 거죠. 어떤 가게 배달 일을 시킨 것부터가 아버지가 잘못했다, 뭐 어떤 그런 네. 말씀이신 거죠? 네. 아하. 그러다가 보니까 오히려 더 태연하게 생활하기에 좋았던 거예요. 네. 결국은 만약에 이 학생이 만약에 다른 곳에서 범죄가 이루어지고 그거를 가족한테 숨겨야 된다 그러면 가족에게 네. 좀 물어봤을 거예요. 너 아하. 왜 이러냐? 네. 왜 이러냐고 했을 때 이건 반대의 경우로 온 가족이 다 함께 괜찮아. 안 잡힐 거야. 네. 뭐 별로 안 다쳤을 거야. 아하. 하다가 보니까 오히려 이 피의자는 네. 본인이 올바로 생활해야지 가족들이 불안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더욱더 아하. 태연히 생활하게 됐을 거라는 네. 거죠. 손수호 변호사님. 네. 자식이 잘못한 걸 알고도 감춰주는 게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고도 아버지는 처음에는, 물론 나중에는 피해자분한테 합의를 요청하고 선처를 좀 부탁하곤 했습니다만 네. 순간적으로 야, 너 이러다 큰일 나겠다. 도망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랬습니다. 이건 죄를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범이 잡히도록 하는 게 마땅한데요. 네. 진범이 잡히지 않고 도망치도록 이렇게 사건이 해결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증거인멸죄가 있겠죠. 아하. 그리고 또 범인은닉, 범인을 숨기면 범인은닉죄가 되고요. 네. 범인을 도망가게 하면 범인 도피죄가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아버지도 자신의 아들을 이제 도망가게 했기 때문에 네. 그건 범인 도피죄가 아닌가 아하.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특별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 내용 자체는 범인을 도피시킨 거지만 네. 이제 친족 네. 그리고 친족이 아니더라도 동거하고 있는 가족 사이에는 네. 이게 범인 도피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허허. 그렇다 보니까 이게 부자지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직계 존속, 직계 비속 관계이기 때문에 네. 이 아버지가 설령이 아들을 이 범인을 이제 도망가게 했다 하더라도 네. 이 부분은 그 범인 그 도피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경찰에서도 이 부분을 다 알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죄가 이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입건조차 하지 않은 그런 네. 상황입니다. 정말로 오 교수님, 이 아버지의 어떻게 보면 빗나간 부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게 네. 이제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전혀 너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네. 아까 우리 최 원장님 말씀하실 때 이제 같은 가게에 있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아예 처음부터 자기 아들이 무면허인 것을 알고 배달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아하. 그 시작점이라고 저는 그러네요. 봐요. 이게 만약에 보통 아버지 같으면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면 아주 혼을 내야죠. 그렇겠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무면허 상태에서 저렇게 운행을 하게 된다면 네. 저와 유사한 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늘 있는데 그러겠죠. 그걸 시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아버지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매를 아끼면 자식을 망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로 이런 자식 사랑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을 더 망칠 뻔했어요. 오히려 22일 만에 검거된 게 지금이라도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다시 올바르게 개과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성하기 바랍니다.